이제 부등식에서 마지막 파트인데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 실근의 조건 또는 근의 분리라고 불러. 이거 되게 중요하고 어려운 개념인데 되게 중요해요, 정말. 이게 이제 고1, 고2 때 고2 때 수원 수투 개념에서 또는 수능에서 뭐 시험에서 요 근의 분리 조건을 가지고 응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근의 분리 조건에 대해서 좀 보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분리라고 써놨는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리를 해볼 거야. 근의 부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호라는 건 양의 부호, 음의 부호 할 때 그 부호예요. 근이 양수니, 음수니, 뭐 이런 것들. 요걸 하나 구분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근의 위치. 근이 어떤 수보다 크니, 어떤 수보다 작니, 요 근의 위치를 잡아가지고, 내용을 좀 구분해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볼 건데, 자, 첫 번째. 근의 부호를 가지고 보자. 자,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두 실근을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해볼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세 번째,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경우, 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각각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두 근이 모두 음수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라고 할 때 실근이라는 뜻이지 실수여야 돼. 판별식을 볼 거예요. 근데 모두 양수라는 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왜 선생님 왜 같아도 돼요? 왜 같아도 되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야 라고 할 때 똑같은 두 개의 근이 중근일 수도 있어. 서로 다른이 아니라 그냥 두 근이라고 했어요.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이 모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근데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는 것, 중근이 나오면 되나? 안 되지. 판별식이 0보다 크겠지, 여기서는. 물론 이건 이제 나중에 볼 필요가 없어진데 이건 조금 이따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실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두 근이 모두 양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양수야 또는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음수야 라고 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이지. 그래? 그럼 그 두 근을 더하면, 자, 양수와 양수를 더했어. 그럼 부호가 0보다 커지겠지?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여기서는 음수죠.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부호가 0보다 작아지겠죠? 여기서 서로 다른 범위값이 나오죠? 그 다음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곱은 양수, 음수끼리 곱했으니까 곱은 계속 양수. 그럼 결국엔 뭐만 달라져? 자, 세 가지 조건을 다 보는 건데 뭐가 달라지냐면 두 근의 합에서 부호가 모두 양수일 땐 두 근의 합 자체가 양수가 될 거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음수와 음수의 합이니까 두 근의 부호는 0보다 작겠다. 어쨌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두 근의 합의 부호, 세 번째 두 근의 곱의 부호. 근과 계수의 관계로 보는 거예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 요걸로 요 부호가 0보다 크다 또는 작다를 가지고 두 근이 모두 양수여서 양의 부호를 갖고 있는 두 근인지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두 근인지를 구분 지은 거야. 그럼 세 번째,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건, 야, 둘이 더했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상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부호가 다른 수를 곱했으니까 0보다 작아지겠지. 이게 다르지 지금? 위에 있는 두 가지 상황과? 예, 여기서 부호가 달라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 상황을 볼 때는 실은 판별식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볼 필요 없냐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였어. 그리고 두 근의 곱, 여기 조건에서 두 근의 곱이 a분의 c야. 근데 이 a분의 c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a분의 c가 0보다 작은 음수라는 건 a 곱하기 c도 0보다 작은 음수일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를 양변에다가 곱했다고 치자. 마이너스 4의 c는 0보다 큰 부호, 양의 부호를 갖겠죠? 그럼 판별식 다시 볼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b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c라고 보면, 자, b의 제곱이라는 이 값은 어떤 수를 제곱했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을 제곱하면 0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양의 부호인 마이너스 4의 c를 더했어. 그럼 당연히 0보다 커지겠지. 0이 될 수도 없죠. 0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만족하면 a분의 c가 0보다 작은 이 조건을 만족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의 값은 무조건 0보다 큰 값이 나와. 그러니까 이걸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시간만 버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세 가지. 부호를 가지고 정리할 거야. 두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두근의 합은 0보다 크면서 두근의 곱도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의 부호를 가지고 있는 음수라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두근의 합은 0보다 작으면서 두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되고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것만 확인해도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유형 세 가지에서는 정리하지 않았지만 특이하게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른 수. 이게 뭔 상황인지 보여? 야, 두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만약에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지. 그럼 둘이 더하면 뭐가 돼? 두근의 합은 0이 되지. 그러니까 개수로 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 0이 된다는 거야. 두근의 곱은 음수가 되겠지. 예, a분의 c는 0보다 작은 음수가 돼요. 물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볼 필요 없겠죠. 네, 요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네, 특이한 유형에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니까 선생님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 근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지고 보는 조건 세 가지. 1, 2, 3. 모두 양수일 때, 모두 음수일 때,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우리가 요 세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서 이제 뭐 미지수 K에 대한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 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이제 뭐 남았니? 위치 남았지, 이번에 위치. 자, 부호는 0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양수야, 음수야, 부호가 달라. 이렇게 상황을 본 거야. 그럼 근의 위치는 뾰병 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가 0보다 큰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좌변에 있는 2차식을 2차 함수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상황 1번. 두 근이 모두 p라는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클 때. 2번.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을 때. 3번.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 그리고 4번도 있는데 일단 1, 2, 3번 먼저 정리해 볼게.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게 그래프로 선생님이 그려보면 상황이 뿅. 자, x축에서 요 2차식이 2차 함수고 a를 0보다 큰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아래로 볼 형태겠지? 이런 식으로 있다가 보자. 여기서 두 근 알파와 베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예, 축하고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두 근이니까 이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그러면 p라는 특정한 상수값이 지금 여기 위치에 있는 거지. 이때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일단은 두 근이라고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실근으로 존재해야 돼. 근데 중근일 수도 있잖아. 응? 이렇게 알파라는 중근, 이것도 두 근이죠. 서로 같은 두 근. 이게 p보다 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일단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자, x가 p일 때 점의 위치 보자. 2차 함수 그래프에서 x가 p일 때 점의 위치가 여기 있지. 여기. 이 점의 위치를 fp라고 하죠.
x가 p일 때 y값. 이 fp의 값이 x축보다 위쪽에 있니 아래쪽에 있니? x축보다 지금 누가 봐도 위쪽에 있죠? 그럼 위쪽에 있다는 건 양의 값이야, 응의 값이야? 양수. fp가 0보다 큰 양수이다. 그러니까 x에다가 p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점의 위치 y값 fp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축의 위치를 보는 거야. 대칭축이 여기 있겠죠. 그쵸? 꼭지점에 x좌표니까 이 축이 지금 p보다 커요, 작아요? 자, 축의 위치 자체가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축이 p보다 커야 되는데 선생님이 축의 방정식 외우라고 그랬어. 계수로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값이에요. 자, 축의 위치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이 값이 p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꼭 확인해 줘야 돼. 요거. 왜 확인해야 되냐면 이번 내용에서 요게 반대로 뒤집어져요. 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때 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돼.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p보다 모두 작을 때. 자, 이것도 그래프로 빨리 한번 선생님 상황을 그려보면 x축이 있겠지? 이렇게 두 근 알파랑 베타가 만들어지고 p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야, 오른쪽에. 그렇죠? 그래야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모두 p보다 작잖아. 그럼 판별식 보자. 여전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두 번째, fp의 위치 볼까? x가 p일 때 y값 점의 위치가 여기 있네. 역시 x축의 위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돼. 그럼 세 번째, 축의 위치 확인해 볼래? 축 어딨니? 여기 있죠. 이번엔 축의 위치가 p보다 왼쪽, 작은 쪽에 있죠. 이 축의 위치로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지 p보다 작은지가 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판별식과 요거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또는 중근이 모두 p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을 때라는 상황을 정리해 준 거야. 그럼 세 번째, 이 조건에서 p가 그래서 근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p보다 큰지 작은지가 정해진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조건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2a분의 b 값이 p보다 더 작은 왼쪽에 위치해야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세 번째 상황,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해야 된대. 이것도 그래프로 좀 상황을 이해해보면, 자, x축이 있고 두 근이 여기 알파 뿅, 여기 베타 뿅 있는데 p가 어디 있어요? 두 근 사이에 있다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p가 댕댕댕 있다는 거야. 그럼 이때는 판별식 이때도 실은 판별식 0보다 커야 되는데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봐도 돼요. 뭐만? fp만 확인. 아까 위에서는 fp가 모두 0보다 컸었죠? 여기서는 x가 p일 때의 점의 위치, 이게 fp 값인데 이게 x축보다 아래쪽에 있네. 0보다 작겠지? 요거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축의 위치 볼 필요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축이 p보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p보다 작은지 큰지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fp의 값이 0보다 작다. 요것만 확인하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상황. 두 근이 모두 어떤 p와 q라는 두 점 사이에, 두 값 사이에 있을 때. 그럼 이것도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두 근이 이렇게 있는데 p랑 q 사이에 두 근의 값이 존재하는 거야. 알파, 베타 이렇게 놓을 때. 그럼 여기서 판별식 확인해야 되겠지? 자,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왜? 중근이어도 돼요. 중근이어도 이 중근이 p, q 사이에 있으니까. 두 번째, fp. 세 번째, fq. 이거 확인 다 할 수 있지. x가 p일 때 점의 위치, x가 q일 때 점의 위치 어때? 모두 x축 위쪽에 있죠. 그럼 0보다 크다라는 얘기겠지. 네. 그럼 마지막 뭐? 축의 위치 확인해야지. 우리 축의 위치 계속 봤잖아. 자, 이 축 어디 있어요? 축, 대칭축 이쯤에 있겠지. 대칭축이 p와 q 사이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축의 위치가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은 p와 q 사이에 놓여야 돼. 자,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1, 2, 3, 4 요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K 실수 K에 대한 범위를 찾아라 뭐 등등등의 범위를 좀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해보면 근의 분리라고 해서 근의 위치를 잡아보는 건데 근의 부호를 가지고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근의 위치 어떤 특정한 P라는 값보다 P라는 숫자를 줄 거야. 그 숫자보다 더 큰지 작은지 등등의 부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부호를 볼 때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두 근이 음수라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이렇게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모두 양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돼. 모두 음수일 때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두 근의 합은 0보다 작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이거 외울 거야 아니네? 외울 수 없죠? 외워주면 더 좋고 상황을 기억을 하세요. 부호를 가지고 또는 근을 가지고 그래프의 위치를 가지고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뭐만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보면 된다. 내려가서 이번에는 위치를 잡죠? 선생님 그래프를 잡았어요. 그래서 두 근이 어떤 특정한 P라는 값보다 크려면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P, X가 P일 때 Y값이 0보다 큰 양수여야 되고 축의 위치가 P보다 커야 돼. P보다 작을 때는 축의 위치가 P보다 작아져야 돼. 그리고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할 때는 이것만 확인하면 되지. 이것만 4번이 C는 제일 많이 나오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P와 FQ가 모두 0보다 크고 축이 P와 Q 사이에 놓여야 돼.